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22도에서 28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뜨거운 햇빛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위험하겠습니다. 한편 먼지 농도는 곳곳에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쌀쌀했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경주가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는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포항문화방송은 시군 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보수권의 분열과 후보 난립으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는 차기 경주시장 지지도 질문에 대해 한국당 준하경 후보가 24.2%, 무소속 최양식 후보 23.2%, 무소속 박병훈 후보 18.3%, 민주당 임백은 후보 11.6%, 바른미래당 송경희 후보 5.1%, 대한애국당 최길갈 후보 1.3%로 나왔습니다. 준하경, 최양식, 박병훈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줘요. 초박빙을 이루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이길지를 점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 당일에도 자신이 지지한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할지 후보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준하경 82.4%, 박병훈 80.7%, 최양식 76.7%, 임백은 71.4% 순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 59.1%로 부정 답변 30.6%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자유한국당이 37.2%, 더불어민주당 21%, 바른미래당 5.4%, 정의당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9세 이상 경주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유무선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9.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대 공약으로는 성장주도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백두대간 산림문화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친환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북부지역 교통망 확충, 관광문화 특화를 내놨습니다. 또 대구를 위한 5대 공약은 대구항공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 도심 군부대와 군사시설 이전, 글로벌 물산업 허브 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포항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닷새간 포항 지역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의 모니터에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편집해 노출시킨 혐의로 48살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나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전까지 제한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자신만의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주목 끌기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지사와 단체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포항에서 합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포항의 도청 동부청사 건립과 대규모 문화관광 사업 등 동해안 시대를 여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동부청사를 만들어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절반을 동부 지역에 상주하면서 동해안 발전을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는 삼척까지 연결해 동해안 해속시대를 열고 울산에서 삼척까지 철도망 구축 또한 서둘러. 이강덕 후보는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영일만항 활성화와 블루벨리 산단 조기 완공 등 동해안 중심의 SOC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아직까지 많은 SOC 사업이 필요한 실정임을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서 제대로 된 SOC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파의 경우 400만 원, 반파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창균 바른미래당 포항시장 후보는 포항 지진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진행했던 단식 투쟁을 마치며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 검증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3월 달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조속한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가가 많습니다. 민간 전문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추를 해서 그 지하에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양식 무소속 경주시장 후보는 황성공원 내 첨단 정보화 도서관 건립과 스마트밸리 조성 등의 문화관광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시에는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지금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스마트밸리를 구축을 하고 국비, 지방비, 민자를 지원을 해서 4년간 한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이런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기초의원 선거 이훈택, 이강희, 이종표 후보가 결성한 무소속 연대인 경주 풀뿌리 연대는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의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사실은 비평준화로 인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의 불만이 또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매년 거의 1,000명 가까운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통해서 교육의 미래도 생각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은 오는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부터 닷새 동안 경주 하이코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인력 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인력 양성 컨퍼런스는 미래 원자력 인재 확보를 위한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세계 60여 개국의 원자력계 인사 500여 명이 참가해 토론 등을 통해 각국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될 경우 기존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반파는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파 피해는 풍수해보험 판정 기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고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 반파된 피해 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도 지원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거리가 많은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지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조동진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 매체의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국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공천이
지지율 변화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과 시군구위원회 민주당 공천은 대구에서는 16명이었지만 이번에는 76명으로 4.7배나 됩니다. 경북에서는 28명에서 100명으로 3.6배나 늘어났습니다. 후보자가 적어 애를 먹었던 과거에 비하면 민주당은 격세지감으로 이 같은 지지율이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사입니다. 대구에서 70명, 경북에서 292명에 이르는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도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탈락한 전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의 돌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점, 그다음에 무소속의 강력한 후보들이 나타났다는 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결집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전승을 할 수 있을지. 보수 진영이었던 대구 경북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는 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단일화 후보로 나선 진보 진영에 4명의 보수 후보가 제각각 출마한 가운데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혐오 표현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자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나 장애인,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경주의 천북 휴엔하임 입주 예정자들은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하자로 입주 예정일이 2달가량 지연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상태로 경주시는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의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절대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행사 측이 입주 지연 사항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기존에 살던 집을 미리 팔았던 입주 예정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초등학교 88곳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병 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경상북도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520여 곳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북적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의심 비율은 23%로 지난 2009년 19%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어제 포항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초래하는 재벌 편들기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다시 길 뚫고 다리 놓는 이른바 선거철만 되면 놔두는 약속을 외치는 후보들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시장 후보에게 이런 공약 말고 진짜 삶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약속하라고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요구했습니다. 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민을 10명이라고 가정하고 돈이 많은 순서로 줄을 세우면 부자 1등과 2등은 84.5세까지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9등과 10등은 기대 수명이 77.7세에 불과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기대 수명 차이가 전국 광역시도 7곳 가운데 가장 많이 납니다. 대구 수성구민 기대 수명은 82.6세지만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79.8세로 대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3년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소득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번에 뽑힐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보건복지단체들은 꼽았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나 경제나 여러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했을 때만 건강 불평등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대구시에서 그런 역할들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고 생각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점점 더 커지고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고 공공의료기관이 경영평가란 잣대로 줄 세우기 당하면서 공공성을 잃게 됐습니다.
다음 시장은 제2 대구의료원을 만드는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의료비는 100만 원 넘는 치료비부터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의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국비와 지방세 부담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6대4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50% 이상 보건복지 예산으로 쓸 것을 지금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 단체들은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 9대 정책을 발표하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뜨거운 햇빛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위험하겠습니다. 한편 먼지 농도는 곳곳에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쌀쌀했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경주가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는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